이렇게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불교는 이제 바로 보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신도분들하고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미얀마 보니까 참 거기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냥 탑만 무수히 많고, 또 이제 기복적인 것도 많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사찰을 들어가려면 맨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글쎄 부처님 당시에 맨발로 이렇게 다니시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요즘은 시대에 걸맞지를 않아요. 하여튼 파상풍인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옛날 같지 않고 하도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유리 조각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못 조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가래층까지 뱉어놔가지고 피하다니기가 힘들더라고. 이제 그런 정도도 돼요. 그래서 요즘은 대세적으로 다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 다 양말 신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겉모습으로 자꾸 따라가실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데 맞춰서 뜻에 어긋나지 않게만 하면은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따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니까양가 이렇게 참 부처님의 원본 가르침도 참 좋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 당시보다도 더 발전된 것도 또 있는 거거든. 어떤 면은 쇠퇴가 되고 그랬지만,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서 올바로 우리가 이끌어 갈 때 불교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소승불교 때는 그 모든 거를 하다못해 불사하는 것도 스님들은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다 신도들이 했지.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집착하지 않게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땅도 파고 그러면 벌레도 죽고 막 그런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신도는 생명 죽여도 괜찮은가? 이상하게 왜곡된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신도들은 그럼 생명 죽여도 되고 이런 거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그런 면에 의해서 오죽하면은 지금도 가면은요 다 부서져도 스님들이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이제 그런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태한 그런 적인데, 대승불교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마음 차원에서 마음 중심으로 해서 더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그런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이 없이 생명을 죽이는 그 자체도 말하자면 항상 마음으로는 죽이려는 마음이 아닌
긍정적인 쪽으로 해서 그걸 발전시킨 것이 대승불교였던 것 같아요. 한 측면으로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승불교 와서 보살 사상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가짜 보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처님 당시에 없었던 걸 하고 있다. 이래서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많은 스님들이, 수많은 불자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그게 바꿨겠어요? 다 그걸 바꿨을 때는 의미가 있고 다 그런 거거든. 우리가 이름만 다르지 그 뜻은 부처님 근본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설하셨잖아요. 삼법인 하면 도장인자를 찍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가르침으로 남겨놓으신 거거든.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가르침은 삼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가르침이나 모든 문제를 삼법인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그냥 나오잖아요. 괜히 껍데기로만 그냥 부처님 거 하시던 거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게 지고 다녔던 때인데 지금은 인공위성이 날르는 때인데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무상법 그대로 모든 건 변한다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발전에 적응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융통성 없는 생각을 갖게 되면 확 막혀서 그냥 고리터분한 불교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고리터분하게 살기 위해서 불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불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역사나 정치나 사회 같은 데도 다 이것들이 전부 융통성 있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서 제대로 이끌어 나간다면 항상 사회가 질서가 정연하고 항상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종교부터도 그래요. 종교부터도 불교하고 기독교가 만나면 같은 거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틀린 거는 서로 연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같은 거는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틀린 것만 가지고 싸워요. 참 희한한 일이요. 이왕이면 같은 거 가지고 서로 즐겁게 친하게 지내고 틀린 거는 서로 연구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는지 틀린 걸 시비하길 좋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럼 틀린 거는 다 같이 연구해서 왜 틀릴까? 왜 서로 다를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다 그 흐름이 있어, 맥이 있어. 그걸 찾으면 다 공유되는 이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와 불교요. 다 불교에서 간 거예요. 그 내용을 말만 다르지 그 뜻을 보면은 가만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물론 성경책은 예수님께서 3년밖에 활동을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49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3년 동안 활동해가지고 무슨 거기서 도인이 얼마나 나오고 그랬겠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그러니까 좀 미숙한 거는 우리가 널리 봐줘야 되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보게 되면 거기에서 같은 원리를 갖다 많이 찾아낼 수 있고 이렇다는 걸 제가 찾아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같더라고. 좀 각각하다 엉터리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잖아요. 우리들 다. 나도 싫어하고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거 역사 왜곡이나 뻔히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가지고 지휘 들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멀쩡한 처녀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괴롭혀 놓고 그걸 그냥 그때 여차저차해서 이게 죄송하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넘어갈 일을 왜 그렇게 융통성 없고 바본지. 그 융통성 없는 그 바보가 우리나라 사람이요. 그 일본 사람들 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넘어가서 한 거요. 원래 일본인들은요 굉장히 무식했어. 글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글자 하나 써주면 그냥 좋아서 그냥 그 장군들이 말이야 좋아가지고 막 그랬었거든. 그리고 본래 일본 사람들 보면요 본토 사람 원래 원주민을 보면 키도 조그맣고 형편없어요. 왜 다 우리나라 가가지고 다 그 개량시켜 놓은 거야 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서 넘어간 사람들이 똑똑하게 잘해가지고 그거 일본을 발전시켜 놓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나라 조선 말에 보면은 사는 게 형편없었는데 그 나라는 항공모함이 있을 정도였어 그때. 그러나 우리나라 대신들이 말이죠. 그걸 볼 때 한심하지 또. 우리나라 국민들 볼 때 한심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 우리나라는 글쎄 세국 정책인가 뭘 써가지고 그 문화를 갖다 탁 막아놓고 혼자 잘났다고 살으니까 나라가 번성을 하겠어.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글쎄 애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도 지저분하고 그냥 추하고 그냥 지저분한 민족이더라는 게 와서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만주 가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없는 거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있고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는 게 사는 게.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살펴보니까 하도 그때 양반들이 아주 그냥 이 정권하고 그냥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일반 상민들이 말이지 뭐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야. 무슨 죄를 뒤집어쓰든 무슨 어떻게 됐든 요모조모로 해가지고 다 그냥 뺏어가는 거야. 벌어놓으면 뺏어가고 벌어놓으면 뺏어가니까 의욕이 없는 거야. 의욕이 없으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냥 뭐 벌어놔야 다 그냥 뺏기고 그러니까 그냥 추저분해지고 그렇게 된 거라 서민들이. 그 나라를 그 모양으로 이끌어놓고 아이고 일본한테 안 먹히길 바래. 그렇잖아요. 먹힌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점도 있기도 하잖아. 아이고 나라를 그 모양으로 임금으로부터 양반들이 다 잘못해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반성해야지 일본을 욕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응? 뭐 이렇게 욕할 게 이렇게 많어. 우리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지금 말이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서 나가 있는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훨씬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한국 이렇게 사기꾼 천지요. 아이고 참. 한국 사람들 가면요 돈 다 뺏겨 가져간 거. 아주 그냥 아주 돈을 뺏으려고 아주 딱 공항에서부터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 해가지고 거기 가면 낯설으니까 어차피 남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한테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 하다가. 그래서
일본하고 이렇게 이 거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일본한테 거래하는 데는 아주 편안한 거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깎고 그냥 떼어먹고 부도 나가지고 그냥 날려버리고 말이지. 일본에는 그런 게 진짜 별로 없대네. 예? 나도 그 얘기를 비교하니까 아니 진짜요? 그러면 진짜래요. 일본하고 거래하기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 왜 그 사람들 탓을 해.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반성부터도 해야 된다 이거지. 응? 우리가 진짜 국민들이 서로 이 가난한 사람을 좀 그런 식으로 뜯어먹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누가 감히 침범을 합니까? 누가? 저기가 하다못해 군사력이 좀 약해도요 함부로 건들질 않아요. 옛날에서 그래서 저기 그 중국에서도 그랬다는 거 아니야? 한국이 마음에 안 들으면 이제 그때는 조선이겠죠. 이제 마음에 안 들으면 거기서 시비를 건대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런다는 거야. 니들이 우리가 문제를 세 가지를 내가지고 답을 하면 놔두고 답을 하지 않으면 네 나라를 다 그냥 우리 같이 합들여 버리겠다. 이러고 이제 와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때 하여튼 그때 뭐라고 그러지? 영의정 좌의정 정승들이고 뭐고 바짝 쫄아가지고 욕심들만 많고 그러니 무슨 거기 대답을 하겠어 지혜롭게. 그래 이제 가서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큰 스님의 동자승이 있어. 동자승을 보낸 거야. 큰 스님한테 와서 막 그러니까 동자승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동자승이 가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형편없잖아. 어린애를 보내놨으니 니네 이제 네 나라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하고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냈어요. 그게 말 두 마리를 내놓고 똑같아 보니까 이 중에서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떤 게 어미 말이냐 좀 답해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여물을 갖다 주니까 한 놈이 먼저 먹거든. 그래서 이놈이 아들이다. 그러고 얘기하거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미는 항상 자식한테 양보하기 때문에 새끼 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를 하냐면 나무가 싹 아주 제대로 깎아가지고 우이 아라가 똑같아. 그걸 주고 어디가 우인지 아라인지 답해라 그러니까 물에 갖다 띄워버린 거야. 한쪽이 가라앉으니까 이쪽이 아래다. 그러고 대답을 하거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은 게 뭐냐면 내 머리가 몇 냥이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선냥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 이놈들 이제는 걸려들었다. 어떻게 내 머리가 아무리 안 돼도 성냥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한나라 수기가 아니다. 작두 가져와라. 작두로 잘라서 재보자. 그랬거든. 그래서 작두가 들고 오니까 그냥 뺑손을 쳐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지혜를 봐서 그날을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스님들을 핍박하고 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융통성이 없는 나라야. 내가 미국을 갔더니요, 미국 와싱턴을 가봤더니 미국 와싱턴 구조가 이 마음 세계를 표현해 놨어. 마음 세계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강은 아니고 이게 하여튼 냇가처럼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강 건너가 영의 세계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링컨을 갖다 딱 앉혀놨어. 그 뒤에는 국립묘지야. 국립묘지인데 내가 국립묘지를 딱 가보니까 전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람 죽으면 무조건 갖다 십자가를 꽂아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장교묘지를 가니까 십자가가 없는 데가 있어요. 둥성둥성 없는 데가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십자가를 안 세우기도 하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갔는데 고급 장교묘지를 갔어. 장성급 묘지들 있죠. 십자가가 거의 없는 거야. 미국은 다 기독교인인 줄 알았더니 옛날에 말하자면 고급 장교나 사회 지도층들은 기독교가 아니었어. 하기는 내가 얘기를 듣기를 유럽에서 하도 이 기독교인들이 설쳐가지고 그걸 피해서 온 사람도 많대요, 미국으로. 그런데도 거기서 막 설치고 그 인디언 잡아들이고 그럴 때 십자가 짊어진 그 대통령이 있었어, 미국에. 그놈이 제일 인디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가면 그 눈물의 길이라는 데가 있어, 오죽하면. 인디언들이 쫓겨나면서 그냥 눈물을 그렇게 엄청 쏟고 지난 길이 있대요. 그래서 눈물의 길이라는 거 있어. 그리고 그 인디언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도 몽고 반점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네들이 그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원망을 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남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원망을 안 하고 죽게 되면 그 정신적 차원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은 이렇게 가지만 정신적인 차원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세계에 가면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민족들이 우리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그런 영향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인디언들은 상당히 지혜로워 가지고 마을의 어른이 추장을 뽑을 때 추장 후보들을 다 그냥 모으는 거야.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와 이거야. 무슨 요즘같이 말이죠. 대통령 뽑듯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 사막이 있어. 사막을 갔다 오게 하는 거야. 끝에 이제 한 사람을 세워놓고 증표를 거기서 주고. 근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빈몸으로 그냥 가게 만드는 거야. 빈몸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서 돌아와야 돼, 사막에서.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자기가 그만큼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지. 거기다가 갔다 오면은 불교에서 선무답하듯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의 어른이.
딱 질문해가지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추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이 뭐 이렇게 뭐 미개인처럼 막 하는 게 추장이 아니라 거기는 그렇게 아주 그 지혜롭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예, 많아요. 그 남미도 그렇고 참 그 사람들이 평화주의자들이었는데 그 서양에서 가가지고 아주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린 거야. 그래서 저쪽 남미에 보면 그 음악이 슬프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슴을 애리는 슬픔 음악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그런 우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참 전쟁과 이런 나쁜 것으로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글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얘기는 원래 사람들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 돌이라는 사람. 그 뭐가 그렇게 잘나다고 설치는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알맹이가 없어. 저기를 갖다가 그냥 왜 이렇게 미군을 싫어하는지 미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 공부해놓고 말이지 자식들 거기 다 보내고 지 딸도 거기 했잖아. 미국을 왜 싫어하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미국 때문에 말하자면 6.25도 미국 탓을 하고 그럼 우리가 다 공산주의가 그런 독재 체제에 그냥 먹혔어야 그런 거요. 그리고 4.3 사태 이런 것도 남로당 그것도 이제 한 거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남로당이 무너졌다는 거지. 그 남로당이 살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돼야 맞는 거 그 사람 얘기는. 완전히요 지금 이상하게 됐어 나라가. 물론 남북 통일이 되면 참 좋아요. 좋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북에 가서 살려면 살지도 않아. 또 이 윤희상인가 뭔가 이 양반도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냥 꽃을 갖다가 올리고 거기다가 뭐 기념식수까지 하고는 세상이요. 윤희상이가 참 여러 가지 예술적으로는 참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여기 어떤 지식인을 갖다가 한 가족을 거기 보내가지고 아주 몰살을 시켰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런 독재적인 데는 이제 더 이상 속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지금 저기 보니까 이북 가지고 공연하는 것도 보니까 완전히 로봇이야. 거기 관객들이 그렇게 자유가 없는 나라야. 그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 거기서 살으려면 왜냐면 어차피 통일되려면 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야 돼요. 이북으로 통일되면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할래도. 독재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민주주의를 하겠어요? 중국이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제고 저건 무너집니다. 중국이. 민주주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데모로 해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민주주의가 온 거 아니에요. 최종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이승만이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이승만이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거는 좀 해주고
잘못한 거는 또 비판도 좋다 이거죠. 근데 이승만 씨도 대통령도 글쎄 그 미국에 가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았대요. 그 저기를 일본이 미국을 친다는 걸 갖다가 6개월 전에 책으로 나왔다니까 한 1년 전서부터 그걸 썼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정치인들이 말이죠. 계속 정치 싸움만 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쳐들어올 거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군인들은 어느 정도 알았는데 건의를 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그걸 책으로 써서 내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군인들이 도상 찾아오더라니까요. 찾아와서 보니까 사람도 인품이 괜찮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승만 박사를 좋아했대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때 시절에는 어느 세계 어느 속에 어디든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요. 내용은 참 좋잖아.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는 얼마 있다가 무너진다고 하면서 조목조목 이유를 갖다 다 달아서 한 거예요. 여기는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져서 빨리 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미리 예언한 걸 알고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미군들이 그때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옛날에 철수해가지고 쳐내려온 거 아닙니까 위에서. 그런데 미군들을 왜 이렇게 미국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린 이게 나라가 존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미군하고 동맹을 맺은데 엄청 6.25 끝나고서 엄청 싸웠대요. 미국하고 이승만이하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냥 포로도를 갖다 그냥 막 석방을 시켜버리니까 미국에서 그냥 두 손 들고 군사 동맹을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이 그렇게 참 이 박사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참 애국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존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위보다도 그냥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첫 번째 대통령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민주화 처음 하는데 뭐가 돼? 지금도 그냥 부족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이념 쪽의 사람들도 좋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쁜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쪽의 이념의 사람들도 좋은 쪽도 바라볼 줄 알고 나쁜 것도 바라볼 줄 알고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돼. 어차피 한쪽으로 치우기 때문에 약간 치우치게 볼 수는 있을 수 있으나 똑같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 부족한 거 이쪽 채우고 저쪽 부족한 거 이쪽 채우고 그러면 융통성 있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상 싸우는 거야 이거. 그냥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는 게 꼭 이북하고 더 가깝고 여당 야당하고 더 원수야.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면 국민들도 피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도 자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보이지 않게 이 마음으로는 다 통하기 때문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게 공부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만 제대로 나와도 이 세상을 굉장히 하여튼 정화를 시키고
아주 발전을 시키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시고, 아까 얘기하다만 그 워싱턴 광장에 보면은 이제 국군묘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케네디 묘지가 있어요. 케네디 묘지 앞에 영원한 불꽃이 있어. 영원한 불꽃을 말하자면 불교에서 보면 그 이제 아미타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쪽에서 말하자면 링컨이 이쪽 강 건너를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음을 의미하고 그 앞에 그 왼쪽으로 보면 이제 백악관이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제포성관이 있는데 왼쪽에 그 백악관은 문수를 의미하고 오른쪽에 그 제포성관은 이제 그분이 그 대통령 하기 전에 그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현의 의미를 이제 그 건축에 관심이 많은 이제 제퍼슨 대통령을 상징을 시켰죠. 그 가운데는 이제 중앙탑이 있고 이제 끝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국회의사당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항상 그 국회의사당을 지켜보면서 정치 잘해라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워싱턴은 불국토를 그려놓은 거나 다름없어.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볼 때 그네들은 완전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진리를 바로 알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제 워싱턴을 그렇게 꾸며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 듣기로는 어떤 명상하는 사람이 배 타고 명상하다가 깨우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제출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건 뭐 누가 했든 간에 그 의미만 생각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참 미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제가 여기 밑에 절 밑에 어떤 장군이 퇴역 장군이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영국에 유학을 가서 그걸 이제 공부하고서 돌아왔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공부한 게 금강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인도를 지배하면서 다른 것도 뭐 많이 취했겠지만 정신 세계에도 그렇게 취해 가지고 가가지고 오히려 써먹고 있어요. 오히려 군대에서 써먹고 있어 그런 걸.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금강경 배웠다 소리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 뭐 그런 거 교육하는데 금강경을 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만큼 영국이 역사 깊은 사람들이 벌써 이게 불교가 참 훌륭하다는 걸 알고 오히려 써먹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써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들 다 같이 공부해서 하여튼 본인이나 이 사회나 모든 것이 잘 되게끔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